네, 오늘은 전체 시황 영상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크게 달라진 관점은 없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이나 카카오톡방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제 관점을 팔로우 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이랑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봤던 게 여기가 좀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피날레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제는 이 상단 트렌드 라인까지 들어온다면 39,000 레인지부터는 이제 숏을 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이 와서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9,500 정도에선 진짜 좀 피날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관점인데 여기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가치 고점 갱신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 갱신을 하지 않았다. 이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뭔가 비트가 살짝 하방이 떨어질 때 이더는 아직 갱신을 안 했는데 이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크립토 시장에서 더블탑의 패턴은 잘 안 나온다. 여기서 진입한 숏에 대한 물량을 스타번팅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동은 고점 갱신을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선물 트레이딩의 메커니즘 중에 한 가지기도 하고 우파동의 메커니즘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더도 그러니까 단기 고점 갱신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비트도 최고점에 도달해서 39,000에서 진입이 좀 하방에 나오는데 이거는 찐 하방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은 엔딩 다이아고날을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엔딩 다이아고날을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좀 이런 식의 익스펜딩 엔딩 다이아고날로 좀 엔딩을 내고 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ABC가 나오고 여기서 WXY로 잡고 여기서부터 어떤 엔딩 다이아고날로 봐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딩의 요건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런 식의 좀 다이아고날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지금은 유의미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상태로라면 아마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혹시나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만 쳐보셔도 어떤 패턴인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 갱신을 여기서 하려면 적어도 이제 한 2.5% 정도, 2.18% 정도 더 올려줘야 좀 신고가 갱신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도 못해도 한 2% 정도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39,500포인트 정도면 좀 예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익스텐션 레인지도 아마 같이 잡히는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좀 피보나치 중첩 구간에 한 이 정도 레인지까지는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면은 4200까지도 가능한 수치가 나옵니다. 4300에서 4200까지 가능한 수치가 나오는데 구간이 꽤 크죠. 꽤 크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39,500 레인지에서 뭔가 좀 음봉이 잡히는 걸 본다면 잡히는 걸 확인 후 숏을 트라이를 하고 이제 꼬리에 스탑러스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이게 터진다면 아마 4만원 레인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다인데, 이 3만 레인지까지 올라간다면 여기가 좀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한 각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숏스트라이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고날 패턴은 아니고 여기가 어떠한 사파동을 주고 그냥 새로운 임펄스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마 39,500이 넘어가면 숏은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 번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했었고
며칠 전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기초 교육 강의하면서 거기서도 파동 카운팅을 잠깐 해봤는데 아마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파동을 어떻게 끊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도 있거든요. 소파동을 이렇게도 하다가 끊기긴 하는데 일단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고 AB에 시장의 불규칙 플랫을 주고 우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파동이 지금 좀 이렇게 ABC에 다이아고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일단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이제 파동적으로 좀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테더 도미넌스거든요. 이제 도미넌스 자체가 뭐냐면 이 USDT에 대한 파이가 크립토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해하기가 편하신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메이저 슈퍼 트렌드 라인 하단부랑 거의 지금 일치하는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일봉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나기가 너무 좋은 구간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테더에 대한 파이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크립토를 매도를 하고 이제 달러에 대한 확보를, 테더에 대한 확보를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테더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비트는 오히려 역으로 좀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행 유통량이랑도 관계가 좀 있는 거라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년 11월부터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갔는데 비트는 21년 11월부터 계속 내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리버스 대칭이라고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렇게 USDT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는 계속 하락을 했다. 그 말은 여기서 일봉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이 나와서 반등이 난다면 비트는 이렇게 좀 내려갈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 정도의 관계성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피날레가 나온다면 이 지금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더리움 고점 갱신, 그리고 비트코인 고점 갱신, 그리고 USDT 도미넌스 저점 갱신, 이 세 가지가 일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는 진짜 괜찮은 숏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파동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파동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를 끊고 여기서부터 또 뭐 이런 식으로 끊어도 문제는 될 게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ABC 이런 식으로 끊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볼 수 있는 걸 일단 다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고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설명을 기반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의 장기 관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이렇게 1, 2, 3, 4, 5 보고 있고, 그리고 AB에 WX에 Y에 뭔가 터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를 보고 있고, 어찌되었건 이 파동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4만을 넘어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조정은 일단 하나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조정 레벨은 대략적으로 34,000 레인지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내려와 주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거나 비파에 대한 반등을 주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그림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여기에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큰 그림이 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ABC로 떨어진다면 이건 결국엔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파동에 대한 고점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A, 러닝, 4, 5에 이런 식으로 좀 피날레가 진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고점이 한 번 더 남았구나 라고 볼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소파동 임펄스가 하나가 내려온다면 최소한 이제 535 ABC의 형태 혹은 1, 2, 3, 4, 5화는 이제 이 추세에 대한 전체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임펄스가 나온다면 아마 여기는 그냥 티피컬하게 여기 그냥 ABC로 나왔고 그냥 뭔가 AB의 C로 끝났구나 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하나가 더 남아있을 수 있고, 파동상 볼 때 아니면 그냥 ABC하고 끝낸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방송이나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여기가 어떠한 WX, Y, X의 Z의 불규칙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불규칙은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선언을 하지 않는데 충분히 좀 이런 불규칙 카운팅도 고려를 해야 되는 위치죠. 그래서 이 카운팅이 왜 지금 가능하냐면 이더리움 때문에 그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봉 트리플 상승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나면서 이제 10월 13, 14일부터 상승이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도 이 날짜죠. 14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불규칙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겠구나. AB의 시야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임펄스가 하나가 나오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좀 상승 임펄스를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리플 콤보의 형태건 그냥 여기가 ABC건 여기가 1, 2의 러닝이고 3, 4, 5건 어찌되었건 3-5파의 고점이건 5파동의 고점이건 C파의 고점이건 지금 여기는 손익비적으로 숏을 좀 트라이를 해볼 만한 위치에 왔다라고 보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따지는 패턴을 분석을 해야 그 다음 그림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무언가냐라고 따지는 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저희가 돈을 벌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무슨 정답을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앞으로의 관점이에요. 앞으로 상승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하락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저희가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 대한 시나리오는 짜둘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뷰 아이디어 혹은 카톡방에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전체 시나리오는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AB의 C의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올 수 있고 임펄스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냥 WXY의 더블 콤보의 형태를 주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내용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파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볼 때 그냥 ABC라면 여기서 ABC 조정을 주고 다시 ABC로 올라가고 ABC 조정을 주고 ABC로 올라가는 어떠한 전체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BC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다이아고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다이아고널이라면 아마 여기에 대한 AB, C파에 대한 다이아고널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다이아고널로 고점 갱신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 파동에서의 신고가 갱신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신고가 갱신이 나오려면 여기서 임펄스가 나와야 되죠. 3파동은 다이아고널로 나올 수가 없다가 절대 법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로 나온다면 아마 여기가 그냥 WX의 Y파의 수렴을 좀 해주다가 좀 상승을 가주지 않을까, 이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가 어떤 임펄스라면 이거는 내려갔다가 무조건 신고가 갱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관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BC 찍고 한 번 더 바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를 저는 임펄스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올해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바로 한 번 더 고점하고 내려가면 이거는 무조건 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그 나머지는 그냥 WXY의 형태인데 이걸 가장 마이너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 상식적인 트레이더라면 아마 3만 불 초반까지 주면 여기서는 다 롱에 대한 매수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되돌림을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트레이딩 뷰의 메이저 최종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안 가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카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WXY 형태의 수렴을 주고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내려가는 하방 관점인데 이건 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ETF 트리거나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을 한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신저점 갱신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A, B,
C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냥 이거예요. 그냥 WX, YXZ. 여기를 왜 트리플 콤보로 굳이 보냐라는 관점은, 이게 저점을 뚫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재매집의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행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파동에 대한 삼각수령을 열어두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이건 안 보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너무 유의미하게 터졌기 때문에 굳이 이 거래량 매수를 받은 구간을 다시 깨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지지를 받다가 올라가는 걸로 분석을 하는 게 티피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거래량 바이낸스에서 스스로 프리해서 터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카톡방이나 몇 번도 언급을 드린 거지만, 이건 블러핑일 확률이 너무 높다. 왜냐면은 이제 분명히 유의미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터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한 이벤트도 없이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제 누구나 여기가 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낸스에서 좀 뭔가 좀 블러프를 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코인이 내려갈 건데 누가 거래를 합니까? 결국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수수료 무료를 했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질까? 그것도 바닥 구간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저 구간이 제가 생각하던 바닥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는 계속 그랬거든요. 뭐 상승밖에 안 보인다, 올라간다라고만 계속 분석을 했죠. 이게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인데 여기서도 제가 가볍게 올려놨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은 끝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이렇게 올라가서 4만 구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서는 아마 바닥이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은 나왔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했고, 뭐 하락은 기간 조정은 끝을 보고 있다 해서 뭐 이 정도 2만 초반까지 오면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었고, 좀 대충 그린 거긴 한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좀 끝날 거라고 계속 분석을 해놨던 상황인데, 이제 저기서 진짜로 바닥이 나왔었고, 저런 거래량 블러핑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기를 찐 저점으로 보고 있고, 저 구간은 다시는 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런 거래량 이벤트가 터졌던 거고요, 저 구간에서. 근데 저 구간은 누가 봐도 좀 반등을 해줘야 하는 레인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카톡방에서 좀 현물 매수는 물리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비트코인 4만까지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관점을 계속 남겨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 이 수파동이 어떻게 결정 나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게 전체 관점이고, 그럼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만약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동시에 생긴다면 여긴 진짜 괜찮은 숏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도 지금 얼마가 안 남았죠. 테더 도미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럼 비트는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꺾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고점 공신을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파동이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이 나왔고 조정이 나와야 되는 위치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5만까지는 계속 롱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레벨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방제를 어제 좀 최종 경고 지점에 다와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수가 없으면 그냥 이게 뭐 이런 식으로도 엔딩이 날 수도 있거든요. ABS 해버리고 그냥 1대1 익스텐션 레인지 맞춰버리고 그냥 이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럼 끝난다면 적어도 이 파동에 대한 3파리 내지 0.5 되돌림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 조정 파동을 체크하고 앞으로의 또 상방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 같은 경우에 30% 정도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급락이 나오면 그때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팔 것 같아요. 일단 안 팔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카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가 어떠한 엔딩 다이아고널로 느끼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다가 그냥 쭉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었고 실제로 저도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 저도 숏을 보다가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프랙탈 구조를 여기서도 갖고 있죠.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대충 보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좀 우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크게 타야 되지 않나. 여기서부터 갔던 것 같아요. 조정 타야 되지 않나 하고 숏 잡았는데 내려가다가 바로 올리더라고요. 다시 숏 잡았는데 ABC로 빠지기는 뭐지 하고 정리를 했는데 쭉 올려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와 같은 프랙탈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킹에 걸린다 해도 그냥 단파동 하나 주고 쭉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보통 상승장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를 오면은 최소 아마 38이 되지 0.618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38이가 지금 여기가 너무 예쁜 게 지금 여기에 대한 트렌드 라인 서포트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오면 롱을 타야겠다 혹은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런 자리 안 줍니다. 그래서 뭐 2, 3류까지 제대로 찔끔 주고 확 올려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ABC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이거는 결국엔 임펄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장이다. 무조건 비트코인 50K 이상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프랙탈 같은 것들이 좀 존재를 하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구간 몇 군데 있는 게 이제 좀 여기서도 좀 뭔가 좀 끝나나 하다가 좀 그냥 쭉 돌파를 해버렸죠. 웨치인가 뭐지 하다가 저항 받았다가 그냥 쭉 올려버렸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파동 매매할 때도 15분봉에서 엔딩 다이아고널이나 웨지 형태 주는 척 하다가 뭐 보통 웨지라면 이렇게 웨지를 주고 이렇게 하방에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10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이징 웨지나 폴링 웨지나 어떠한 웨지 혹은 엔딩 다이아고널에 대한 터미널의 패턴을 배울 때 그거는 보통 변곡에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배우고 과거 차트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뭔가 각이 서 있긴 하더라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 정도 분출이 나오는 경우로 저희가 여기서 롱을 잡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진짜는 근데 좀 별로 안 좋긴 하다. 좀 너무 서 있긴 하다.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끝났으면은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틀릴 수가 있지만 저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대값 우위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거 잠깐 제가 캠 좀 잠깐 끄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녹방인데 캠을 켰네요.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기대값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값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기대값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혹시 개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면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문자 그대로 보면 뭐 그런 거죠. 기대값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뭐 쉽게 말해서 EX라고 하죠.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VX에 대한 분산값을 구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MP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웨지 형태가 나오면 10번 중에 통상적으로 7번은 하락을 하더라. 혹은 폴링 웨지가 나오면 10번 중에 7번은 상승을 하더라. 라이징 웨지가 나오면 10번 중에 7번은 하락을 하더라 라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확률적으로 지금 좀 내려갈 확률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웨지뿐만 아니라 지금 좀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저항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거는 좀 지금 무의미하긴 한데 지금 어찌되었건 이 트렌드 라인, 상단 트렌드 라인 채널 패러럴 저항도 있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전체 618에 대한 피보나치 저항도 같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지금 일본 하락 다이버런스가 크게 걸릴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게 예쁘진 않고 파동간 다이버런스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다가 행보 레저넌스 지표를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신뢰도가 평소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번 더 올린다면 어찌됐건 추세간 다이버런스가 뜨기 때문에 또 일본 하락 다이버런스 같이 뜰 수 있고, 뭐 다른 여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여기는 좀 유의미한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한 저항은 좀 받아야 되는 위치인 것 같다 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여기는 좀 내려가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단기 조정이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 강의할 때 이제 기울기, 차트에 대한 기울기를 좀 많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어떠한 시그널이 나온다 해서 숏을 치면 안 된다. 적어도 기울기가 줄어드는 그래프에서 숏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울기가 증가를 하다가 지금 기울기가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좀 변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다음 주봉 캔들에서 이브닝 스타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쭉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 체크를 해두시고, 어찌되었건 지금은 숏을 볼 수 있는 기대값적인 요건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10번 중에 7번은 내려갈 확률이 높고 10번 중에 3번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찍으려면 어디에 찍어야 되냐, 당연히 여기에 찍는 게 맞겠죠. 그동안 과거 프랙탈상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릴 때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손익비가 여기서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9,500 정도에서 뭐 4200 사이에 적어도 최종 변곡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부터 받는다면 39,500부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분할로 잡냐, 혹은 뭐 꼬리 스탑로스를 걸고 터진다면 다시 재진입을 하냐에 따라 분석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좀 러프하게 잡더라도 여기는 손절 범위가 뭐 한 2%도 안 나오죠. 2%도 안 나오는 구간인데, 반대로 내려간다면 여기는 34,000, 이제 34,000원 렌즈까지는 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236까지만 되돌림을 주고 웨지 입구까지만 주더라도 10% 이상의 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도 우위인 구간에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뭐 10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한다 할게요. 1000만원으로 레버리지 5배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기서 손절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1000만원에 2%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0만원 정도의 손절. 아 죄송합니다. 레버리지는 썼구나. 죄송합니다. 100만원으로 매매한다 할게요. 100만원으로 레버리지 10배 썼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1000만원으로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2%의 손절이 나온다면 아마 여기서 곱하기 0.2 해서 20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200만원 정도 손절이 나올 거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된다면 이제 10%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손절이 나온다면 200만원, 익절이 나온다면 1000만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10번 중에 이제 7번은 하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기대값을 구할 때 저희는 700만원이란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손실에 대한 기대값은 7대 2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롱을 여기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손절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롱을 트라이를 여기서 한다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거냐가 너무 큰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이 하단 트렌드 라인까지는 잡아야겠죠. 그러면 손절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좀 손익비적으로도 지금 롱이 좀 많이 우세한 위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 시행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는 기대값 우회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면 틀리더라도 이거는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10억을 이제 50%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1억을 100%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 한다면 기대값적으로 이건 10억에 대한 0.5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이제 리스펙티브 밸류가 나오고요. 얘는 1억에 대한 밸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너네 이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말한다면 요거를 선택해야겠죠, 수학적으로 볼 때. 근데 뭐 생각보다 그래요. 생각보다 요거를 선택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한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10번 선택을 하게 해줄게. 그럼 너네 뭐 누를래? 대신 하나만 눌러야 돼. 그럼 나 1억 10번 받을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냐면 50%라는 건 2번 중에 1번은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3번 중에 1번은 되겠지. 2번 중에 1번이 된다라는 건 10번 이거에 대한 시행을 한다면 우리는 10번 중에 5번 정도는 성공을 할 거고, 그렇다는 건 50억은 적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아무리 못해도 30억에서 40억은 받겠죠. 50%인데 그럼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10번 선택하면 해봐야 10억입니다 10억. 이게 확률이에요. 이제 무한한 시행을 진행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결과값에 대한 수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값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면 결국엔 계좌는 조정을 받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이제 하락 밸런스 먹는 구간도 생기는데, 그래도 이런 트레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쉽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잡는 게 예쁘긴 하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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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C에는 좀 엔딩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기처럼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냥 AB, C하고 끝. 지금 오늘 좀 급하게 제가 12시에는 나가봐야 돼서 오늘 생각난 김에 급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송 하나 정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일단 요거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여기는 제법 괜찮은 숏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라이를 해볼 예정이고, 이게 만약에 4200을 도달해서 그냥 쭉 올려버린다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비트코인 5만불 이상 가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숏은 더 이상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안 치는 게 좋고,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방금 드린 설명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확률적으로 좀 내려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뭐냐면, 상승장에서 침팬치 매매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만약에 내가 숏을 봤다면 얼마의 수익이 나왔을까? 조정 나와야 되는데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올리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롱을 트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물하시는 분들한테는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숏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은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임펄스가 완성이 돼서 ABC 하는 어떠한 엔딩 다이아고널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임펄스 상승이죠. 신고가 갱신. 두 번째. 혹은 여기서 다소 좀 큰 되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WXY의 형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그냥 뭐 진짜 ABC 끝나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건데, 이걸 가장 마이너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스케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셔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USDT 도미넌스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봉 상승 다이면서 컴펌이 나면서 반등을 하는데 비트도 같이 올라간다면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방송 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오늘 좀 빨리 나가봐야 돼서 좀 두서없이 방송을 말을 좀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만 넘기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여기만 넘기면 사실 피날레 나온 건 아니니까 지금 숏 보유하신 분들은 살짝 조심하시거나 이제 스톱로스 꼬리 설정하시거나 본전 스톱로스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 한 2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